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할 때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건 비트코인, 두 번째는 리플, 세 번째가 도지코인, 뭐 이 정도 순서대로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코인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많이들 미워하기도 하는 리플 코인이기도 하죠. 자, 우선은 오늘 리플 코인을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그겁니다. 리플 코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큽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갖고 있다. 자, 이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게 리플의 상승 모멘텀의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리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합니까?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리플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 자, 우리가 리플한테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니까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 없습니다.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먼저 그 부분을 영상 초기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리플 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플 코인은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릴 거니까 그리고 리플 코인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잡아야 될까?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거든요. 비중은 얼마만큼 실을까? 리플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1,000만 원입니다. 아니면 1억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큼 투자를 할까? 나는 몰빵 들어갈까? 그 부분은 절대 되지 않죠. 왜? 리플 코인이 상승 모멘텀이 강한 만큼 고래들 또한 엄청나게 유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래들이 개인들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왜? 개인들의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고래들 입장에선 개인들의 물량은 무조건 털고 와야 돼.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중을 다 싣는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나누어서 어떻게 매수해야 될까? 확실한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을까? 그 부분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현재 얼마입니까? 74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정말 힘들죠.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어딥니까? 800원, 750원, 700원, 65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원까지 터치했을 때 엄청나게 절망적이었죠. 심리적 지지 라인인 700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 650원도 터치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매도 시점을 고려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또 700원을 뚫고 현재는 740원대 움직이고 있다. 이게 많이 올라갔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리플 코인에 고래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리플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10월 27일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리플은 일주일 새 14%가 상승했습니다. 투기 심리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떠한 이유 때문에 14%가 상승했을까? 말씀드렸던 65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뉴스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매체는 리플의 고래 세력, 우리가 말하는 고래는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개인 절대 아니죠. 기관이고 기업입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이 세력의 리플, 코인 대규모 이체 활동이 포착된 것으로 주목됐다. 자, 25일 어느 한 고래의 세력 지배에서 2,680만 개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 스탬프가 지갑으로 이체된 것으로 관측되면서 리플 커뮤니티는 화제가 되고 있다. 자, 2,680만 개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의 650원 라인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174억 원이에요. 자, 174억 원이 한 고래 집단에서 이동한 숫자입니다. 자, 174억. 물론 작다면 작죠. 뭐 크다면 크지만 이 금액이 이대를 했다. 그 부분이 해당되는 한 고래가 입체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인 많은 고래들이 이체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인즉슨 현재 시점에서 계속 매수와 매도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현재 고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체 물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비트코인
리플 해당되는 코인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앞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으로 하면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리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승 모멘텀 그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러한 이벤트들이 이제는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점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상승력이 엄청 높았는데 왜 리플은 14% 오르고 750원대도 다시 한번 못 오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지만 니플과 비트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심리를 우린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왜 얘네들은 안 올리고 있을까? 니플은 무엇을 앞두고 있나?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니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을까?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까? 고래들은 왜 리플을 지갑을 이동하고 있을까?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문자를 먼저 무료로 받아보시고 마찬가지로 카톡방 주소 또한 같이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수익권을 찾으려면 그 문자 내용의 대응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던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CBDC가 있죠. 자, 미국의 상대 국가, 미국과 굉장히 적대 국감이 큰 중국은 CBDC의 국제 석유 거래에서 첫 사용을 하겠다. 탈달러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자, 달러는 누구의 화폐입니까? 바로 미국의 화폐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쓰고 있는데 이 달러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글로벌 1위 국가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달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달러를 이제 이용 안 하고 코인, 해당되는 CBDC를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되고 있죠. 자, 중국뿐이겠습니까? 탈달러를 진행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과의 적대 국가가 되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탈달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근데 CBDC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SEC가 니플과 계속적으로 전쟁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죠. 그래서 니플은 계속적으로 상승력에 대해서 발목을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 너희는 증권이 아니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도 이제 발전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를 계속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게 계속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CBDC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화폐가 변화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곳이라는 걸. 글로벌 CBDC의 연구 개발 현황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CBDC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리플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은 못 올라가고 있을까? 자, 그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리플 코인, 리플의 펀더멘탈은 조만간 1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리플 펀더멘탈이 뭡니까? 리플이 갖고 있는 기초 체력,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재료, 이 모든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1달러는 무조건 돌파해야 돼. 근데 여전히 740원대. 자, 지금부터 2배 이상은 올라가야 돼. 1달러는 무조건 올라가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리플이에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천천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 11월 수행 행사에서 IPO 발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자, 리플의 본주는 리플랩스입니다. 자, 리플랩스가 해당된 나스닥에 상장을 할 거야. 이 이벤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았습니다. 근데 이걸 방해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SEC. 자, 리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리플랩스가 상장하기 전부터 SEC는 리플을 압박하고 있었죠. 자, 이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을 제가 여성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상승했습니까? 주간 상승률이 14%, 4,60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왜 돌파했어요? 다들 아시죠? ETF라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떤 시장에 작용을 합니까? 시장에 엄청난 자금력을 끌어들어옵니다. 26조 원이라는 자금이 ETF가 나오게 되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부분.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규제 당국은 이 규제 당국이란 건 미국 SEC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8개부터 10개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 ETF라는 건 뭡니까? 바로 펀드죠. 펀드인데 이 펀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합니까? 펀드의 자금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들어왔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죠. 왜? 개인들의 자금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만으로 펀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조 원이나 된 자금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고래들의 자금이죠. 고래들은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ETF가 나오게 되면 고래들의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현물 ETF 승인이 나오게 되면 26조 원, 26억 아닙니다. 26조 원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이게 빨리 나와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알트코인들도 올라가니까 그래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에서 우린 그 전에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것이다. 자, 먼저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죠. 매집을 먼저 하고 나서 ETF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월가의 세력들 또한 이렇게 매집 구성료를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 부분이 지금 니플과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니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많죠.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끌어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얘네들 매집 구간을 더욱더 형성한 다음에 끌어올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고래들 또한 개인과 똑같습니다. 수익 구간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끌어올라가면서 매집을 하겠느냐, 아니면 끄집어 올리던 것도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매집 라인을 하겠느냐, 당연히 후자겠죠.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고래들 또한 해당되는 리플의 고래들 또한 동일한 모습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리플의 파트너사에 있습니다. 자, 리플 파트너사 한번 볼까요? 누가 있습니까? 자, 글로벌 은행권들이 엄청나게 모집되어 있죠. 자, 이건 리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SEC가 리플을 압박했을 때 리플 코인 너인 증권이니까 빨리 증권법을 따라라. 이 부분 패소하면 너인 상장 폐지야.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ABB, SCB, SBI, 포르탈 모두요 엄청나게 은행권들이 다 리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은행들이 다 어디입니까?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선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니플이고, 니플은 IMF와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니까 이래도 계속 횡보하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하는 시점,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은 확실한 바닥 구간인 건 차트를 조금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아실 거고, 이걸 주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굉장한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될 그 부분을 찾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여기 장대 양봉 보이시죠? 주봉상 장대 양봉 엄청나게 상승력을 크게 보였던 거, 1100원 라인을 돌파했던 거, 이게 뭡니까? SEC한테 약식 재판 결과 이겼다. 자, 그 부분으로 끌어올라갔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방 압박, 횡보라인 가져올 때는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았다. 고래들의 이탈 물량도 없는데 지금처럼 횡보하고 떨어질 때 매도가 나왔던 물량은 다 개인들의 물량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니플코의 상승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한 니플이 확실하게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면 그에 대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상승 재료가 크고 그 이벤트를 갖고 있는 리플이라면 고래들 입장에서 개인들 물량을 계속적으로 털고 하고 싶겠죠. 왜? 개인들 물량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매도할 거니까 얘네들은 털고 가야 돼. 왜? 우리가 매집 라인을 구성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익권을 내보려면
당연히 개인 물량은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래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고래들은 니플의 3주 최저치, 왜 고래와 상어의 주석의 보유량은 증가했을까? 자,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고래들 입장에서 자, 니플 가격이 최저치에 떨어졌고 650원대에 위치해 있다. 근데 얘네들의 보유량은 왜 증가했을까? 당연히 매집을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증가했죠. 이게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매집 구간을 우리는 매도를 하고 있을 때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고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죠.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고래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확실한 상승 모멘텀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의 가치 상태가 이렇게나 코인 시장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자, 이거는 뭡니까? 블록 데이터에 나왔던 자료 화면이거든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순위별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 어떤 순위? 코인 시장에 투자했던 순위별로. 자, 1등으로 투자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알파벳, 구글이에요. 2위는 블랙록. 말씀을 드렸죠. 블랙록의 노림수가 있다. 블랙록은 ETF를 신청하면서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있고 블랙록이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입니다. 3위는 모건 스탠리, 5위는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어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 자, 이러한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당연하겠죠.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코인 시장이 상승과 하락 이 부분은 이 기업들의 가치에도 같이 나가지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게 나스닥,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데 기업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인다.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또한 이렇게 움직이고 코인 시장 또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고래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왜? 니플의 고개 안에 들어있는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 라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650원 다시 이탈한다? 이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신규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보유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무조건 변동성은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계속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조정 라인을 줄 때 이때 다시 한번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매수의 관점을 직접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리플 코인의 확실한 상승력을 기대하고 있는 모든 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면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로 받아보신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